최근에 그 독도 전시관 일반인 포함해서 학생들도 언제든지 가서 이제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익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시관을 어느 한 장소에 동부역사재단에서 설치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척 반가웠습니다. 문제는 그 역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설치한 장소가 뭐 어떤 좀 교통은 좋은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평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평을 하기 전에 이런 전시관이 하나라도 더 생기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독도 전시관이 있는 그 장소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뭐라 그러죠? 유흥업소가 있고 뭐 이런 지역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생겨서 우리 국민들이 독도가 어떤 섬이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소가 어디다, 뭐가 어떻다 이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그들의 교과서에다가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지금 다 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전쟁을 일으켜서 싸울 일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결국 국력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걸 들이대서 지금처럼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고 더구나 우리 2세들이 확실하게 그 내용을 꿰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내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해온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동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단체에서 동경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는데 동경 시내 가면 히비야 공원이라고 중심가에 아주 큰 공원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공원을 산책하고 하는 곳인데 우연히 거기 어떤 그 건물 안에 영토 주권인가요? 뭐 그걸 하여튼 하는 전시회가 있다고. 지네들 입장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영토권 주권인가 뭐 하여튼 그런 그 뒤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공유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걸 전시하는 전시가 있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뭘까?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직접 거기를 찾아가서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큰 건물인데 건물 지하에 공원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하에 가니까 자그마한 의자 몇 개를 놓고 앞에는 이제 모니터가 있어요. 거기서 계속 어떤 영상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내용이 뭔가 해 보니까 바로 독도가 자기들의 고유의 영토였다는 것을 계속 반복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오면 그 앞에 앉혀놓고 그것을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방문객들에게 가방에다가 일어, 한국어, 우리말이죠. 그 다음에 중국어, 영어로 된 이런 네 종류의 그 홍보 책자를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 내가 한국 사람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나에게 그걸 주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난 그래서 일본에는 그 극우 우익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익 그 NGO에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외교부,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직접 그것을 운영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무위원들급이 또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국가원수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다면요, 그게 외교적 마찰이 생긴다서 우리나라에서도 난립니다. 상당히 그걸 설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은 버젓이 동경 한복판 공원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의 건물 지하에서 바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계속 반복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자가 어떻게 쓰이는 걸 볼 겸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외교부에서 만든 그런 영상에도 실수로 그렇죠? 동해를 일본해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그 폐기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우리 이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몇 컷 그때 당시 사진 영상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처음에 공유된 요거는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요? 음, 그, 처음부터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요건 이제 제가 왜 독도로 본적을 옮겼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고위공무원단에선 옮긴 사람이 이제 나 혼자다 보니까, 당시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이렇게 멋지게 써주고 누가 이걸 액자를 해서 보내줘서 지금 사실은 내가 봉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진흥협회 이사장실에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도 기사가 됐었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찌 보면 참 우리의 현실이다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본적을 많이 옮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외무성에 사는 장소 여기입니다. 이 히비야 공원 안에 있는 시정회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아마 우리 시민회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지하에 가면 지하에서 그런 왜곡된 역사 그것을 날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마치 지하 공장 같아요. 그죠? 음습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공유해 드리면 이제 거기서는 이런 사진들이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역사소설 전민식 작가가 쓴 역사소설 강치를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과거에는 일본인들도 우리 독도에 와서 강치를 수없이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강치가 거의 멸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재로 한 역사소설이 있었죠. 아주 베스트셀러였는데 이런 거를 쭉 그 그림을 저 벽에다 수없이 많아요. 그중에 일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역사적으로 자기네가 조상들이 독도에서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와서 무단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에요. 안내 표지판 이런 사진을 가지고 영토 주권 전시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이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연히 시비야 공원을 방문했다 여기를 찾아 들어간 겁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화도 나지만 참 심각하다. 좋다. 나는 그러면 너희들 일본 동경 한복판 너희들이 이런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나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외치겠다. 그렇다고 소리를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여드릴까요? 네. 내가 여행을 할 때 여행 가방 여기에다가 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독도사랑운동본부 이제 수석상임위원을 내가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요 펼치막을 작은 거를 하나 꼭 가져다닙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면 안 돼요. 일본 애들도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도는 한국 땅 이렇게 우기는데 요거를 이 전시관 안에서 물론 이제 시비야 공원에서도 찍었습니다만 그 공원보다도 이런 전시관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잘 됐다. 나는 여기서 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때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짓 하거나 그러면 아마 막 항의하고 그럴 거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전혀 무대응입니다. 그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래도 가만히 믿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내 의사를 표시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최근에 일본도 이런 지하 공간에서 있던 거를 아마 좀 더 좋은 장소로 이걸 옮긴 건지 또 하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독도전시관은 뭐 영등포의 어떤 지역에 하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라도 더 독도를 알릴 수 있고 또 독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관이나 그런 사료관 이런 것이 좀 더 많아지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어떤 교육감 때는 뭐 독도 어쩌고 해서 이렇게 구호를 또 만들어서 판넬을 쭉 내려서 모든 학교에 똑같은 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독도 사진도 있고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건 전시행정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을 독도 탐방단을 구성해서 지원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가서 보고 느끼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독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위안부 문제도 좀 한번 말씀 나누고 싶어요. 먼저 말씀드렸죠. 이 위안부 문제도요. 독도 문제와 함께 일본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네들 나름대로의 이제 책임 회피성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그거와 이거는 별개입니다.
예. 그들이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와 이 위안부의 그 뼈아픈 이 문제는 별개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좌우가 없어요. 뭐 어떤 쪽에서 이거를 그냥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는 그쪽을 관심 가지면 무조건 뭐 좌파다 이렇게 막 공격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참 그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위안부 문제도 잘 있는 그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